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복을 자기가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30살 때 결혼하게 된 남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혼수는 얼마나 해올 거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핀잔에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해서 힘들게 하는 분이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보, 나 어머님이 식당 바뀌었다고 해서 어탕 가게에 왔거든? 그런데 당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 뭐? 나 분명 엄마한테는 어탕 집안이라 갈비 먹으러 간다고 말해놨는데. 설마 어머님 또 나한테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어머님 나 보기만 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식욕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미 다 잡아놓은 식당을 잘못 잡았겠어. 일단 당신도 저번에 갈비 먹었던 곳 알지? 그리로 얼른 와. 당신 먹을 거 말해놓으면 미리 주문해놓고 있을게. 회사 일 바쁜 중에도 일부러 빼서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다. 당신이 이거 말 좀 해줘. 우리 이제 결혼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인정해 주실 때 됐잖아. 허구한 날 가족 모임만 되면 나 꼴 보기 싫다고 이렇게 면박 주시는 거 좀 심하지 않아? 나도 인간인 이상 이런 일 자꾸 겪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알았어. 일단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다 같이 기분 좋게 먹자. 응? 내가 엄마한테 꼭 따져서 당신 서운한 맘 풀어줄게. 엄마, 왜 또 집사람한테 이상한 가게를 알려주시고 그러셨어? 엄마 때문에 괜히 삥 돌아서 갈비 따뜻할 때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내가 요즘 노쇠해놔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려나 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런 거야. 어머님, 저번에도 제주도 여행 가실 때 저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리 모이고 이럴 때 알아서 끼고 알아서 빠지라고. 지금 일도 저 괜히 가족들하고 보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겠다는 거 어머님이 굳이 일부러 나섰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나도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엄마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얘들은 내가 일부러 속 좁게 그럴 사람이니.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갈 때 애기 따로 불러서 했던 말은 다 오해라고 설명했잖니. 그때 내가 꿈을 꿔서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꿈이랑 현실이랑 좀 헷갈렸다고.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그 뒤부터 무슨 사람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하는 거 아주 불쾌하구나. 앞으로는 집사람이나 나나 가족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럴 일 없게 해줘. 엄마가 신기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잖아. 얘는 너 좋은 대학 가고 짱짱한 회사 취직한 것도 내가 신령님한테 날마다 기원 드린 덕분이다. 내가 가리며 방울 안 들어서 그렇지 무당했으면 용하다고 전국에 소문났을 사람이야. 어머님, 신기 있으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오해할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면 저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쪼아댈 거니? 너희들 내 덕에 횡행모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이럴 거야. 언제 우리가 엄마 때문에 횡액을 모면했어? 너희들 신혼여행 갈 때 내가 재수 없을 거라고 제주도 못 가게 했잖니. 그리고 그때 제주도에 폭우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엄마 말로는 태풍 나서 사람들 떠내려가고 비행기 추락하고 그럴 거라며. 그런데 비도 바짝 오고 금방 그쳤다더만. 니들이 갔으면 재수가 없어져서 태풍이 됐을 거다. 아이고 답답해라. 신령님이 니들한테 직접 보여야 말을 믿지. 한때 용한 스님의 밑에서 무속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던 시어머니는 당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변덕스럽고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흉살이 끼었다는 둥 별의별 신경 쓰이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됨에도 저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님이다.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어머님, 가지무침 좋아한다고 하셔서 많이 무쳐봤어요. 반찬통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갖다 드릴까요? 너 미쳤냐? 이게 감히 시어머니 말을 허스로 들어? 네? 어머님,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가지 같은 거 알러지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가지무침에 알러지야 없다만 신령님이 나한테 파란색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적어도 앞으로 3달 정도는 파란색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지금 계곡도 안 가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가지는 파란색이 아닌데요. 묻히고 나면 시퍼런 빛 도는 게 파란색이 맞아. 그런 식으로 괜히 융통성 발휘하다가 사람이 급살 맞는 거다. 하여튼 간에 신령님이 반대하는 결혼 아들 생각해서 성사시켜줬더니 이건 뭐 눈치가 없어? 그럼 요즘 날씨 맑은데 하늘도 푸르니까 돌아다니시면 안 되겠는데요? 날씨 좋아서 지인분들이며 친구분들 자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신령님이 하늘에 계신데 당연히 그쪽이야 문제될 거 없다. 보아하니 어떻게든 시애미한테 창피를 주고 싶은 모양이구나. 초등학생도 안 잡을 꼬투리를 잡고 시애미를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인지 모르겠구나.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서가 하는 건 뭘 하더라도 다 오냐오냐 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반찬 만드는 것도 이렇게 혼을 내시고요. 이렇게 차별을 하시니 제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걔는 사주며 궁합부터가 아주 기가 막혀 집안의 복을 불러일으킬 애인데 너가 지금 우리 정가 집안의 문제다. 그러니 내가 널 곱게 보려야 곱게 볼 수 있겠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저 차별하실 건데요? 네? 엄밀히 따지자면 나는 너 차별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너처럼 부족하고 문제 많은 애를 이정가 집안 장손의 아들로 삼은 게 오히려 편애하고 있는 수준인 거지. 차별을 그만하라는 말에 궤변을 늘어놓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결혼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신령님 타령하는 시어머니라면 애초에 제가 남편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기를 쓰고 반대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이 점을 짚어 물어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결혼 반대 안 하시고 도중에 반대하셨잖아. 혹시 당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나 이래나 저래나 요즘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속 시원하게라도 말해줘. 사실대로 말하자면 거기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기는 하지. 그게 무슨 말인데? 사실 엄마가 당신이랑 나 결혼하기 전에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아들 중 하나가 결혼하는 것은 귀인의 현모양처가 될 사람이고 다른 아들이 결혼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할 악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뭐야. 뭐야, 그럼 설마 어머님은 내가 악처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나만큼 당신 챙기고 가족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당신 스스로 얼굴에 금칠하는 건 좀 민망하기는 한데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그렇다고 동서가 뭐 악처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점에 불과한 말이겠지 싶어. 당신이 안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거 아니잖아.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날 핍박하시는 거라는 거잖아. 응? 그렇다고 뭐 동서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엄마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당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를 리가 있겠어? 이대로는 나도 못 살겠어. 어머님이랑 단판을 지어볼게. 뭐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랑 같이 점 보러 가자고 하려고. 그럼 내가 귀인인지 아니면 악처인지 어머님도 아실 거 아냐. 그랬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결국 저는 어머님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점집에 방문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이 탄다며 같이 들리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일어나 싶어서 점은 저 혼자 보고 왔습니다. 거봐라. 신령님도 그렇고 법사님도 그렇고 너가 악처가 맞다고 하시는구나. 점집 갔을 때는 저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요. 좋은 관상에 좋은 사주라고 말해줘서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원래 좋은 것처럼 보여도 과용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소금도 달팽이한테 뿌리면 그 자리에서 시들거리다 죽는 법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저랑 동서랑 차별하시겠다. 이거네요? 차별이 아니라 정가 집안에 불러올 횡액을 미리부터 예방하겠다는 거다. 너는 어쩜 사람 말을 꼬아들어도 그렇게까지 꼴 수도 있니? 공격당할까 무서워 무슨 말을 내뱉지를 못하겠구나. 어머님한테 제가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꾸 저를 나쁜 년 만들고 싶으세요? 정말 제가 나쁜 년이 돼야 하나 생각한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절 정가 집안 며느리로 받아주시지 말으셨어야죠. 그래, 이년아, 너 말 잘했다. 사사건건 시애미한테 따지고 들고 사소한 실수도 트집 잡는 너 같은 년 필요 없다. 앞으로는 너 집안 행사에 내가 어떻게든 밀어낼 테니까 비집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님. 차라리 그렇게 선을 그어주시니까 저도 속이 편하네요. 저는 어머님과의 대화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낱 점쟁이의 말 때문에 이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걸 쉽사리 믿기 어려워했는데요. 그 점쟁이에게 가서 따져야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저는 간신히 말리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고 동의를 구했죠. 어머님이 나한테 치사하게 구시니까 나도 앞으로는 참을 생각 없어. 나 어머님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유럽 여행 가려고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그래, 당신이 엄마한테 인정받아보겠다고 돈 따로 모으고 있었잖아. 그럼 그거 다 깨고 그냥 우리 필요한 데나 쓸까? 아니, 쓰기는 쓸 건데 어머님은 빼놓고 갈 생각이야. 진짜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유럽 여행 가면 엄마도 많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내 편 들어주고 이해만 해준다면 난 어머님이랑 이제 척 저도 상관없어. 사람을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그렇게 되어드려야지. 그래, 울 마누라 괄시받는 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엄마는 대체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게. 아버님 데리고 가도 괜찮으실까? 아빠야 당신 좋아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부적이며 무슨 염소 피며 여기저기 붙여놓는 거 질색하시는 분이고 어차피 엄마랑 같이 어디 가면 싸우기만 하시니까 빠진다고 당신한테 뭐라 하진 않으실걸? 날짜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동서랑 같이 김장 날 잡았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럼 그때쯤 여행 가는 걸로 아빠한테 귀띔해 놓을게. 엄마한테는 당신이 말할까? 내가 말할까? 그 부분은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 기일 대로 할 생각이야. 굳이 그날로 한 이유가 있을까? 작년에도 어머님 내가 엄마 기일이라고 친정 갔을 때 신령 타령하시면서 부정 탄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거든. 일 안 거들어도 되니까 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서 나 많이 서운했던 거 알지? 알지. 나도 그때 엄마한테 화나서 많이 따졌잖아. 이제는 어차피 나도 막 나가기로 마음 먹었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어. 그래서 그날로 잡아서 실컷 놀고 오려고. 얼마 뒤 저는 친정 아빠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갈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행 갈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 서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청우 애비가 갑자기 보이질 않는구나. 집안에 남자가 필요한데 힘쓸 일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으니 원. 애미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전 오늘 엄마 기일이라서 친정집 왔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휴, 이건 뭐 연락을 하면 꼭 그딴 부정타는 소식만 귀에 들리게 하는구나. 됐으니까 너 3일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말거라. 이거 원 재수가 없으려니. 아이고, 어머님 고마워요. 그럼 남편이랑 아빠랑 아버님 모시고 여행 잘 다녀올게요. 뭐 여행 갑자기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니? 왜, 작년에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냥 김장 담그러 오지 말고 쉬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기왕 쉬는 거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아버님도 유럽 여행 간다고 하시는데 남자들은 제가 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유럽 여행? 예. 너 지금 분명 유럽 여행이라고 했니? 3박 4일로 다녀오는 건데 딱 일정도 맞지 뭐예요. 어머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니까 잘 다녀올게요. 뭐, 그럼 너가 원한다면 나도 동참해 줄 수는 있다만 사실 내가 처녀 쪽에 미술이 취미였었거든. 박물관도 구경해보고 싶은 곳도 있는데 말이다. 에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같이 있으면 부정 탄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신령님이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너 앞으로 내가 좋게 봐줄 테니 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보거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한데 이미 여행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요. 이번엔 저희끼리 다녀오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나 드려볼게요. 예, 잠깐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서 그래. 갔다 올 때 그럼 선물 하나 정도는 사올게요. 나중에 봬요. 아가, 잠깐만. 제가 부정 탄다면서 거리를 벌리려는 어머님이었던 덕분에 집에 두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데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앞으로는 절 더 적대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미 각오를 굳힌 마당이라 상관도 없다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절 대하는 말투도 사근사근해지시고 태도가 변화하더군요. 연유를 물어도 답하지 않고 이상한 일이라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내가 그 법사인지 뭔지 아는 놈 찾아가서 뒤엎어버렸거든. 사기꾼이라면서 헛소리로 집안 박살내놓고 돈 챙기면 좋냐고 깜빵 가고 싶냐고 하니까 술술 다 털어놓더라. 그냥 엄마가 듣고 싶어 했었던 말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울면서 비는 거 녹음까지 다 했네. 그럼 그래서 어머님 태도가 이렇게 바뀌신 거야? 당신이 유럽 여행 빼놓고 가서 엄마가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고 속상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본인 업보다 싶어서 많이 반성도 했다더라고. 그 와중에 법사인가 하는 놈이 순사기꾼이었다는 것도 내가 녹음한 거 듣고 다 알게 되니까 당신한테 미안해진 것 같아. 이제 와서 엄마 용서해주라고 말하는 거 미안하기는 한데 지금 당신한테 좋게 대하는 게 거짓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줘. 어머님이 워낙 변덕스러우셔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전 보신 것도 맞았더라. 그때도 궁합 안 좋다고 얘기하고 반대했었던 게 법사인데 나랑 당신이 서로 좋다고 하니까 결혼 찬성하신 거래. 그러다가 법사가 하도 겁을 주고 계속 안 좋게 말하니까 엄마도 아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였고. 남편의 말이 틀림이 없는 모양인지 동일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온순해지고 자상한 태도를 보이시더군요. 요즘엔 심지어 제 눈치까지도 살피고 있는지라 마음의 응어리는 상당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대로 둘지 아니면 좀 풀지는 저의 선택에 달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조언을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30대 여자 요양보호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던한 사람이라 갈등이 크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며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사건건 절 무시하고 막말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 해요. 여보, 어머님 나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어머님이 요즘 나 볼 때마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거든. 혹시 저한테 맘 상하신 일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답 안 하시고 대체 언제 분가할 거냐고 하시더라고. 우리 분가한다고 할 때 말리시던 분이 어머니셨는데 말이야. 아, 그냥 엄마가 원래 누구랑 같이 살고 지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 아빠랑도 한 침대에 누우면 불편하다고 각방 쓰시는 분이잖아, 우리 엄마. 그럼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네? 당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사람이 가끔 또 이유 없이 심기 불편한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이 엄마 그런 날인가 봐.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영 눈빛이 심상치 않으셔서 그래. 혹시나 어머님이 그러시는 이유 알면 꼭 말해줘. 알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마누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와 남편에게 괜히 집장만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 쓰느니 제대로 모아서 좋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던 시부모님. 그 덕분에 저는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하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었던 것과 달리 집안일을 가혹하게 시키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아버님이 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부터 평온하던 일상이 많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람 써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돌봐드리는 건 어떨까? 남한테 부탁하는 것보다야 가족이 낫고 당신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잖아.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엄마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지. 아니, 나 아버님 돌봐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내가 요리하는 것부터 집안 청소하는 거 평소에 잔소리 한 번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 쓰러지고 나시고부터는 부쩍 예민해지셨네? 엄마도 아빠 쓰러지고 나서 많이 신경이 쓰여서 그럴 거야. 무슨 병이든 환자가 제일 힘든 법이라지만 가족도 같이 메말라 간다잖아. 아빠 옆에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셔야 할 텐데. 3기라고 하니까 아주 희망이 없진 않지.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 하시는 아버님을 많이 도와야 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기영 아빠는 자기 전에 라면을 꼭 먹어야 잠드는데 그걸 네 멋대로 치우면 어떡하니? 어머님, 라면은 탄수화물이고 자기 전에 먹는 건 사약이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아버님이 꼭 드시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드려야 암도 빨리 낫죠. 항암제 처방 때문에 입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이다. 탄수화물이고 나발이고 뭐라도 먹어야 회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의사가 주의한 음식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저나 그이나 어머님 모두 아버님 회복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음식 드시게 하면 도루묵이니까요. 이 집에서 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아무 음식이나 차려준 줄 아니? 라면 끓여주면서 몸에 좋은 버섯도 넣고 기름기도 쫙 다 뺀 웰빙으로 대령했다. 어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꼴에 또 요양보호사라고 뭐 좀 배웠다. 이거니? 배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이 이미 주의를 준 사항이니까요. 알코올 섭취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와인도 드시고. 그이가 술이 없으면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너야 뭐 따로 방 쓰니까 시애비가 끙끙대건 말건 시애미가 덩달아 잠을 설치건 말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권하셨고 결국 아버님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욕설은 기본의 집안일에 대한 지적이 늘었고 심지어 저로선 참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에라이, 못 배운 거사. 가위나 칼 같은 건 씻고 나서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러면 안 보이는 녹 다 쓸어서 날 무뎌지고 다음에 쓸 때 건강도 안 좋은데. 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한 걸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이구, 이제 시애미를 치매로 몰겠다. 이거냐? 그래, 설령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다 치자. 그럼 너가 알아서 보고 익혀야 할 거 아니야. 시애미가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그게 어렵니? 너는 생각이 없이 사람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애니? 어머님, 미리 주의를 주셨으면 저야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바뀌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요. 얼마 전에 쓰레기 버릴 때 냄새 난다고 봉투 2겹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거 다시 봉투 아깝다고 무슨 낭비냐며 소리치셨잖아요. 사람 생각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겠니? 그새 생각 좀 바뀐 거 가지고 더럽게 트집질이구나.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알겠어?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핍박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파토내서 지금도 뿔이 좀 나 있나 봐. 당신이 파토를 냈다니? 설마 당신 나랑 만나는 동안 선 본 적 있었어? 사람 참,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 만나기 전에 선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부잣집이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나는 월급쟁이 신세인데 그쪽 집안은 그래도 기업도 작은아마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받으라고도 하시고. 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난 꿈에도 몰랐네. 그럼 당신은 왜 그거 다 파토 놓은 거야? 나 대학 다니는 것부터 전공의 직업까지도 다 엄마 입김에 휘둘리면서 살았잖아.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내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도? 그럼 뭐 나는 당신 안 힘들게 하나? 하여튼 당신 알아봤자 좋을 얘기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야 말을 하네. 엄마가 요즘 당신 많이 힘들게 하나 보네.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 사귀기 전이면 벌써 몇 년이나 된 일인데 그걸 아직도 이러시냐? 엄마가 원래 못 배우고 그래서 고집이 좀 많으셔. 돈 욕심도 많은 편이고. 돈 욕심은 모르겠는데 고집 많으신 건 진짜 인정. 아버님한테 해로운 거 드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먹여서 걱정이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술까지 같이 드셨다니까? 뭐?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의사가 말한 걸 왜 안 지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잘 설득해봐. 알았어. 아빠 건강 위태로운데 그런 줄은 내가 몰랐다. 와, 엄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남편까지 거쳐가며 어머님을 좋게 타일러 보려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아시고는 절 더 미워하기만 하실 뿐 도저히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이 더 악화되어 돌아가게 되셨고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어이가 없는 것은 장례식 이후에 어머님이 절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 기영이 애비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니? 어릴 적 먹던 것처럼 따뜻하고 진한 강된장 쌈밥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너가 나한테 눈치 주는 바람에 그 꿈도 못 이루고 하늘 갔구나.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그렇게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기는 하죠. 너가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가면서 제한을 두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는 반성 못하니? 네? 설마 아버님 건강 해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원래 사람이 과하게 금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다. 맛있게 먹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술이고 고기고 기영애비가 좋아하는 건 죄다 막았잖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뭐 맛있는 것 먹지도 못하고 낙이 있었겠니?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의사 말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다. 가족이며 부모며 하나 잃어본 적 없으니 공감을 할 리가 있나. 내가 이래서 보육원 출신인 니년을 반대했었는데 기영애비며 기영이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놔서 문제지. 어머님,
보육원 출신인 거 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요. 가족이며 부모 잃어본 적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좀 많이 듣기가 불편하네요. 아버님 병간에 제일 힘쓴 것도 저예요. 암 걸리시고 난 다음 제일 집에서 많이 대화한 것도 저고요. 그런 년이 그 사람 먹고 싶다는 막걸리에 김치전 하나를 못 해줘. 보나마나 의사 핑계로 지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겠지. 내가 훤히 보인다. 훤히 보여.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 먹이려고 소금도 골라 사서 요리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요리하고 간병해드린지 다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보게. 너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러니까 네가 애미 애비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많이 상심도 하셨겠다. 눈치를 줄 집안의 가장도 사라졌겠다. 어머님의 언행은 나날이 거침이 없어졌죠. 신혼 때는 저를 보며 못마땅한 눈길을 주시는 게 고작이었던 분이 아이의 애미 애비 없는 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매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드시지 않고 배달 음식에 라면에 술을 드시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의 건강 역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당뇨 증세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줄은 또 몰랐구나. 이젠 하다 요양보호사 나부랭이 년이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시애비도 모자라 시애미까지 말라 죽일 작정인 거냐? 저도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편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고 좋은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관리 안 하시다 보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괜찮으세요?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의사들 어차피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해봤자 잠깐이야. 당장 커피만 해도 몸에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아. 그거 나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입에 달고 있는데도 멀쩡하잖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건강이 실제로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라. 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다. 대체 분가는 언제쯤 할 거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히려 분가나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결국 당뇨가 악화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서도 건강에 신경을 쓰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과일을 가져와라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애미 애비도 없는 고아녀나. 내가 요즘 네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병이 다 걸렸다. 나 죽으면 덩실덩실 춤출 거 생각하니 내가 이가 아득바득 갈리는구나. 에이, 빌어먹을 년아.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 죽으면 고아인 건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 고아 만들어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게 미쳐가지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어? 기영이가 이 꼴을 보면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그이가 얼마든지 봐도 돼요. 어머님 고집이 저만 지친 게 아니라 그이도 같이 지쳤으니까요. 어머님 건강 어떻게 악화되시건 간에 그냥 분가해서 저라도 마음 편하게 먹으래요. 뭐, 내 아들 기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디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이 썩을 년이. 그 문제는 나중에 그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될 일이고요.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제발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한참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 안 챙기시면 어머님처럼 그이도 괴로운 마음 들 텐데 그건 괜찮으세요? 정말 남편이 고아가 되어야 정신 차리시겠냐고요. 제가 정말 분가하길 바라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 욕하세요. 그럼 저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남편이랑 나갈 테니까.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거라.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어머님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사라져드려야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려고요. 예,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기영애비 말이다. 고기랑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니, 매일 무게 잡던 사람이 고기랑 술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허허 아주 하회탈이 되거든. 그 양반이 제주도 가서 나랑 흑돼지 구이 먹자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못 들어줬다. 그러셨군요.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운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불통인 이 늙은이가 괜히 심술을 부렸구나. 그동안 보육권 출신인 거 들먹이면서 욕한 것도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정 있는 줄은 하나도 몰랐죠. 저도 진즉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아버님 모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인데 계속 얽매여서 뭐 하겠니?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건데. 기왕 사는 거 위에서 볼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어머님 당뇨는 요즘 심각한 병도 아니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요.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는다.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너 분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살 신혼집은 장만해주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남편을 고아로 만들고 싶냐는 저의 호소에 마음을 돌리신 어머님. 결국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하기 직전 어머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은 온전히 제게 마음을 여셨고 관리에도 충실히 따라주셔서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 역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머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제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